나는 한때 가족이 내 유일한 피난처라고 믿었다. 추석이 다가올 무렵 공기 중에 송이버섯 냄새와 고향의 흙내음이 스며들 때마다 나는 그 믿음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산산조각 났다.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얘야, 우리 마침내 엄마 오두막 팔았어. 너는 영원히 소유할 자격 없었어.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왜냐하면 그 오두막은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자 내 유일한 비밀 창고였으니까. 엄마가 돌아가신 지 10년. 나는 25살의 평범한 회사원,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버티며 살았다. 가족은 아버지, 큰오빠 민준, 그리고 시어머니 아버지가 재혼한 여자, 혜자 씨, 그들은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서 살았고 나는 주말마다 내려가 가족의 착한 딸 역할을 했다. 엄마의 오두막은 제주 시골 끝자락, 바다를 마주한 그곳이었다. 엄마가 살아생전 이곳은 내 거야, 지은아. 내 마음의 쉼터로 라고 속삭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유언장에도 명확히 적혀 있었다. 나에게 상속. 하지만 가족은 그걸 무시했다. 추석 전날 나는 제주로 내려갔다.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익숙한 논밭이 스치고 지나갔다. 집에 도착하자 문 앞에 송편 한 상자가 놓여 있었다. 혜자 씨의 손글씨로 지은이 왔다. 환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다.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빠, 오빠, 추석 잘 보내요. 내가 소리치자 민준 오빠가 먼저 달려와 안아주었다. 동생 왔어.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와.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거실에 모였다. TV에서는 추석 특집 드라마가 흘러나왔고 아버지는 소주병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올해는 특별해. 마침내 그 오두막을 팔았거든. 그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오두막. 엄마 거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낡은데 유지비만 나오고 너도 관심 없잖아. 민준이가 서울로 올라갈 집 마련하려고 민준 오빠가 웃었다. 고마워, 아빠. 지은아, 너는 괜찮지? 어차피 너 혼자 쓰지도 못할 텐데.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관심 없다고? 나는 매달 주말마다 그곳으로 가서 엄마의 흔적을 지웠다. 먼지 쌓인 책장, 바다를 보며 쓰던 엄마의 일기장. 그곳에서만 나는 울 수 있었다. 아빠, 그건. 유언장에 내 이름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코웃음 쳤다. 유언장. 그건 형식일 뿐이야. 가족끼리 나누는 게 당연하지. 게다가 너는 영원히 소유할 자격 없었어. 엄마가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무슨 오두막 주인 노릇을 해.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혜자 씨가 슬쩍 아버지의 팔을 잡았지만 눈빛은 나를 비웃는 듯 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10년 동안 나는 가족을 위해 참아왔다. 엄마 장례식 후 아버지가 혜자 씨와 재혼할 때도, 민준 오빠가 대학 등록금을 요구할 때도 나는 서울로 올라와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보냈다. 가족이니까 그게 내 만트라였다. 하지만 그날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빠, 그 오두막은 제 거예요. 팔았다는 게 진짜예요. 아버지가 어깨를 으쓱했다. 이미 계약 끝났어. 돈 들어오면 내 오빠 결혼 자금으로 쓸 거야. 너는 뭐 혼자 살면서 오두막이 필요해.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창밖으로 제주의 밤하늘이 보였다. 별들이 반짝이는데 내 눈에는 모든 게 검게 물들었다. 왜 나일까? 왜 항상 나만? 엄마가 왜 나에게 그 오두막을 남겼을까? 그건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엄마의 비밀이 숨겨진 곳, 그리고 그 비밀은 가족의 배신을 증명할 열쇠였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펼쳤다. 엄마의 마지막 글고, 지은아, 진실을 알게 될 때 용서하지 마. 내가 강해지길. 내 손이 떨렸다.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추석 당일, 집안은 송편 삶는 소리와 가족들의 웃음으로 가득 찼다. 나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다. 혜자 씨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지은아, 어제 피곤했지? 오늘은 같이 차례 지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웠다. 오두막이 팔렸다는 소식은 아직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그 오두막 거래건 소유권 이전은 됐나요? 중개사의 목소리가 밝았다. 아, 김지은 씨. 아직 서류 작업 중이에요. 다음 주에 완료될 거예요. 시간이 있었다. 나는 가족들이 차례 준비로 바쁜 틈을 타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오두막으로 향했다. 제주의 가을 바람이 차가웠다. 오두막에 도착하자 문이 열린 채였다. 누군가 들어온 흔적. 안으로 들어서니 빈 공간이 나를 맞이했다. 엄마의 사진이 사라지고 가구 몇 개만 남아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더듬었다. 엄마의 숨겨둔 상자 바닥판 아래에 손톱으로 판자를 들추니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다. 열어보니 엄마의 편지와 사진들, 그리고 한 장의 문서. 아버지의 빚 장부. 이게 뭐야? 편지를 읽었다. 엄마의 필체가 떨렸다. 지은아, 아빠는 도박으로 집을 잃을 뻔했어. 내가 오두막으로 막았지만 그는 혜자를 만나고 나서 나를 버렸어. 이 오두막은 내 거야. 가족의 진실을 지켜. 사진 속 젊은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혜자가 셋이 웃고 있었다. 혜자가 아버지의 팔을 끼고 엄마는 멀찍이 서 있었다. 배신의 증거. 내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엄마는 알면서도 참았다. 나처럼. 왜 우리는 항상 희생자일까? 돌아오는 길, 나는 울음을 삼켰다. 집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차례를 마치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나를 보며 물었다. 어디 갔었어? 나는 차분히 앉았다. 오두막요. 마지막으로 봤어요. 민준 오빠가 웃었다. 왜, 아까와. 너는 서울에서 잘 살잖아. 그의 말에 나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오빠, 그 돈으로 결혼한다고? 혜자 이모가 도와준 돈 말고 모두가 멈칫했다. 혜자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지은아? 나는 편지를 테이블에 던졌다. 엄마가 남긴 거예요? 아빠의 빚, 혜자 씨와의. 그 관계,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내가 어떻게... 나는 차갑게 웃었다. 오두막에 숨겨둔 비밀이에요. 아빠가 팔려고 한 그곳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민준 오빠가 소리쳤다. 얘야, 너 미쳤어. 가족끼리 왜 이래?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쳤다. 그는 알았다. 혜자 씨가 아버지의 빚을 갚아준 대가로 오두막을 노렸다는 걸. 그날 추석은 지옥이었다. 아버지는 소주를 퍼마시며 나를 저주했다.
내 엄마처럼 너도 이렇게 배신자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속으로는 생각했다. 배신. 이건 정의야. 10년의 고통이 이제야 풀리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나는 짐을 챙겼다. 이 집 다시 안 올게요. 문을 나서며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혜자 씨.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제주의 밤거리를 걸으며 나는 자유를 느꼈다. 복수는 아직 시작일 뿐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원룸의 좁은 공간에 앉아 엄마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용서하지 마.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다. 회사에서 나는 여전히 웃는 얼굴로 일했다. 동료들이 추석 잘 보냈어? 라고 물을 때, 네, 가족들하고요 하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오두막 거래를 막아야 했다.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상속 분쟁이에요. 유언장이 명확해요. 변호사는 침착했다. 증거를 모으세요. 가족 간이라 복잡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높아요. 그 주말 나는 다시 제주로 내려갔다. 이번에는 혼자. 오두막에 도착하니 구매자가 이미 와 있었다. 중년 남녀 부부, 아이 하나 데리고. 여기 주인분, 남자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에요. 거래 취소될 거예요. 그들은 당황했다. 무슨 소리세요? 계약서에 연하는 편지와 장부를 보여주었다. 가족 분쟁이에요? 법적으로 무효예요. 부부는 서로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럼 기다려봐야겠네요. 나는 그곳에 앉아 바다를 보았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그만해. 오두막은 이미 내 오빠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아빠, 엄마의 빚 갚은 건 나예요. 10년 동안 내가 보낸 돈으로 침묵이 흘렀다. 그건 아버지가 더듬거렸다. 민준 오빠가 대학 갈 때 나는 장학금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았다. 그 돈이 오빠의 등록금이 됐다. 오빠가 알면 어떨까요? 내 말에 아버지가 소리쳤다. 너 때문에 가족이 망쳐. 그날 밤 민준 오빠가 서울로 올라왔다. 내 원룸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얘기 좀 해.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다. 오빠, 왜 그랬어? 엄마 오두막, 왜 팔아? 오빠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아빠가. 혜자 이모가 돈을 대준다고 해서. 나 결혼하려고. 나는 웃었다. 결혼. 그 돈이 엄마의 피땀이야. 아빠 빚 갚은 거. 오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알았어. 나도. 미안해. 어렸을 때부터 너만 희생시켰지. 그 순간 내 분노가 조금 누그러졌다. 오빠는 나와 다르지 않았다. 가족의 희생양.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 오빠, 이제 각자 살아. 나는 말했다. 오빠가 나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10년의 유대를 끊는 듯 했다. 나는 창밖 서울의 불빛을 보았다. 복수는 가족을 해치지 않은 게 아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거다. 다음 단계는 혜자 씨, 그녀가 아빠를 조종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며칠 후 나는 혜자 씨의 과거를 파헤쳤다. 온라인 검색, 지인 통화. 그녀는 아버지 만나기 전 작은 카페 주인이었다. 하지만 빚더미. 아버지의 도박이 그녀를 끌어들였다. 나는
그녀의 옛 동네로 갔다. 제주 아니 부산의 작은 마을. 혜자 씨 알아요. 노파가 말했다. 그 여자 남편 빚 갚으려 오두막 노렸대. 안 됐지. 전 부인한테 증언을 녹음했다. 이제 무기가 생겼다. 복수가 내 삶을 채우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승진을 노리며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항상 가족의 얼굴로 가득했다. 아버지의 그 자랑스러운 미소, 너는 자격 없어. 그 말이 밤마다 꿈에 나왔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커피로 버티며 변호사와 상담을 이어갔다. 증거가 충분해요. 소송 걸어요. 그는 말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서류를 제출했다. 소송 소식이 가족에게 퍼졌다. 아버지의 전화가 매일 왔다. 지은아, 왜 그래? 가족이야.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나는 받지 않았다. 민준 오빠는 문자로 빌었다. 동생아, 포기해. 오빠가 갚을게 하지만 늦었다. 나는 답했다. 오빠, 내 결혼은 내 몫이야. 엄마의 유산은 내 것. 혜자 씨는 직접 서울로 올라왔다. 내 원룸 앞에서 기다렸다. 지은아, 너 때문에 모든 게. 그녀의 눈이 붉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우리는 마주 앉았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 아빠는 나 없으면 안 돼. 빚이 아직 남았어. 나는 녹음기를 켰다. 그 빚 오두막으로 갚으려 했죠? 엄마가 알았어요. 그녀가 몸을 떨었다. 그건 오해야. 내 엄마가 먼저 떠났어. 나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게 오해? 아빠와 당신, 엄마 배신한 것. 그녀가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가족은 지켜야 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가족.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그녀가 나간 후 나는 녹음을 변호사에게 보냈다. 이제 법정에서 쓸 증거. 소송 첫 재판 날, 제주 법원. 가족들이 모두 왔다. 아버지의 얼굴은 수척했다. 민준 오빠는 나를 피했다. 판사가 유언장을 읽었다. 상속인 김지은 아버지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가족 합의로 하지만 내 증거가 쏟아졌다. 편지, 장부, 녹음.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다. 상속 인정. 거래 무효. 아버지가 무너지듯 앉았다. 지은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밖으로 나서며 제주의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승리감이 아니라 공허함이 밀려왔다. 왜 이렇게 아픈 걸까?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팠다. 오두막으로 갔다. 이제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니 엄마의 냄새가 여전했다. 나는 바닥에 앉아 울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그날부터 나는 오두막을 고쳤다. 혼자. 페인트 칠, 가구 배치.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가족과의 연락은 끊겼다. 아버지는 병이 났다는 소문이 들렸다. 도박 재발. 민준 오빠의 결혼은 미뤄졌다. 혜자 씨는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복수의 대가는 그들의 후회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시간이 흘렀다.
소송이 끝난 지 석 달, 나는 오두막을 주말 쉼터로 만들었다. 서울 생활은 여전했다. 회사에서 승진했다. 지은 씨, 요즘 빛나네, 상사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빛은 상처의 껍질일 뿐 밤에 혼자일 때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그 말, 자격 없어, 그것이 내 동기였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 어느 날 민준 오빠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아빠가. 중환자실이야. 나는 순간 멈칫했다. 도박. 또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 빚 갚으려. 자살 시도했어. 제주로 날아갔다. 병원 복도에서 오빠를 만났다. 그의 눈은 퀭했다. 동생아, 미안해. 모든 게 내 탓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탓이야, 오빠. 하지만 이제 각자. 아버지의 병실. 그는 호스피스처럼 누워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눈을 뜨고 중얼거렸다. 지은아. 왔구나. 이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가까이 앉았다. 아빠, 왜 그랬어요? 엄마까지 그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혜자가. 나를 꼬드겼어. 내 엄마는 최고였어. 하지만 나는 약했어. 그의 고백이 쏟아졌다. 재혼 이유, 오두막 팔려던 속내. 너를 무시한 건 죄책감 때문이었어. 내가 강해 보이니까?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강해 보였다고? 나는 10년 동안 약해지려고 애썼다. 가족을 위해. 아빠, 이제 늦었어요. 나는 말했다. 그는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병실을 나서며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돌봐줘. 나는 갈게 제주의 거리를 걸었다. 복수의 끝이 이런 건가? 후회와 공허. 오두막으로 돌아와 엄마의 일기장을 펼쳤다. 지은아, 분노는 불이야. 태우돼. 자신을 소모하지 마. 나는 울었다. 그날 나는 불을 피웠다. 장부와 사진을 태웠다. 과거를 불태우는 의식. 제가 바람에 흩어졌다. 바다를 보며 나는 속삭였다. 엄마, 이제 자유로워요. 하지만 자유는 쉽지 않았다. 회사 동료와의 데이트, 친구 모임. 웃지만 속은 텅 비었다. 혜자 씨로부터 편지가 왔다. 미안해, 지은아. 내 아빠와 헤어졌어. 모든 게 내 잘못뿐. 나는 찢어버렸다. 그녀의 후회는 내 치유가 아니었다. 나는 혼자서 치유해야 했다. 제주의 겨울이 다가왔다. 오두막 난로에 앉아 나는 새로운 일기를 썼다. 오늘은 나를 용서할게. 겨울이 깊어지자 오두막 생활이 일상이 됐다. 나는 서울 직장을 그만두고 제주에서 프리랜서로 일했다. 그래픽 디자인, 온라인 클라이언트. 자유로웠다. 하지만 외로움도 컸다. 마을 사람들과 인사 나누며 혼자 사네 라는 말에 웃었다. 네, 좋아요. 속으로는 생각했다. 혼자가 아니라 이제야 나 자신과 사는 거다. 아버지의 병세가 나빠졌다. 오빠가 매일 전화했다. 지은아, 와봐. 마지막일지도 나는 갔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더 작아 보였다. 지은아, 오두막. 내 거로 해. 미안해. 그는 손에 반지를 쥐고 있었다.
엄마의 결혼 반지? 이걸 돌려줄게. 나는 받았다. 차가운 금속이 내 손을 데웠다. 아빠, 고마워요. 이제 쉬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내 엄마처럼. 강한의 그날 밤,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마을 사람들, 오빠와 나의 혜자 씨는 오지 않았다. 묘지에서 나는 엄마 옆에 아버지를 묻었다. 이제 같이 가세요. 바람이 불었다. 오빠가 어깨를 토닥였다. 동생아, 우리 이제 어떻게? 나는 말했다. 각자 살아. 오빠는 내 삶, 나는 내 삶. 오빠가 울었다. 미안해. 내 덕에? 깨달았어. 그의 결혼은 취소됐고 그는 제주에 남아 카페를 열었다. 복수의 대가로 그는 자유를 얻었다. 장례 후 나는 오두막을 리모델링했다. 엄마의 방을 내 작업실로. 벽에 사진을 걸었다. 엄마와 나 웃는 사진. 이제 분노가 아닌 사랑의 기억.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아버지의 말, 자격 없어. 깨어나 땀에 흠뻑. 나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제주의 작은 클리닉. 트라우마예요. 선생님이 말했다. 천천히 풀어요. 세션이 쌓일수록. 나는 이해했다. 가족의 사랑은 왜곡된 거였다. 나의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봄이 왔다. 오두막 앞에 꽃이 피었다. 나는 산책하며 바다를 보았다. 물결이 속삭였다. 넌 충분해. 어느 날 옛 동창이 제주로 여행 왔다. 지은아, 변했네. 더 밝아. 우리는 오두막에서 술을 마셨다. 이야기꽃이 피었다. 내 과거, 복수. 그는 듣고 말했다. 용감했어. 그게 진짜 강함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복수를 자랑스럽게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상처는 남았다. 오빠의 카페에 갔다. 동생아, 커피 마셔. 우리는 웃었다. 과거를 공유하며. 오빠, 용서할래?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했어. 너 덕에. 그 순간 가족이 다시 태어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등하게. 여름이 제주를 뜨겁게 달궜다. 오두막은 이제 내 성이었다. 클라이언트가 늘었고 나는 워크숍을 열었다. 트라우마 극복 디자인 참가자들이 모였다. 젊은 여자들, 가족 상처를 안고. 언니, 어떻게 이겨냈어요? 그들이 물었다. 나는 웃었다.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거인의 이야기가 그들의 치유가 됐다. 복수가 이제는 선물이 됐다. 오빠의 카페가 인기였다. 우리는 주말에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아, 아빠 생각나? 오빠가 물었다. 나는 반지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가끔. 하지만 후회 없어. 그는 미소 지었다. 나도. 내 덕에 새 삶 찾았어. 혜자 씨 소식은 들었다. 부산으로 돌아가 작은 가게를 했다. 후회 속에 산다던가. 나는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대가는 스스로 치렀다. 어느 날 오두막에 낯선 손님이 왔다. 구매자 부부, 소송 때 만난 그들. 김지은 씨. 아직 안 팔아요. 남자가 물었다. 나는 차를 대접했다. 네, 제 집이에요. 그들은 웃었다. 다행이네요. 그 집 특별해 보이던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들의 딸이 가족 갈등으로 고통받는다는 걸 알았다.
나는 편지를 보여주었다. 이게 제 복수였어요. 진실 우 부부가 감동했다. 강하시네요. 그날 나는 그들에게 오두막 투어를 했다. 바다를 보며 여기서 치유하세요 라고 말했다. 가을이 다시 왔다. 추석. 올해는 혼자였다. 차례상 차렸다. 엄마와 아버지 사진 앞에. 올해는 평화로워요. 송편을 먹으며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픔이 아닌 감사, 그날의 자랑, 아버지의 말, 그것이 나를 깨웠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다. 추석 잘 보내? 오두막에 와. 그는 왔다. 우리는 함께 먹었다. 웃음소리가 오두막을 채웠다. 밤하늘 별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나를 되찾는 여정. 가족은 변했다. 오빠는 더 강해졌고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깊은 곳, 여전한 질문. 나는 정말 자격 있었을까? 바람이 답했다. 항상 있었어. 겨울이 다시 도래했다. 오두막의 난로가 따뜻했다. 나는 책을 썼다. 숨겨진 유산, 가족의 배신과 나의 복수 익명으로 출간. 반응이 뜨거웠다. 리뷰,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희망 줘요. 독자들이 편지를 보냈다.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나는 답했다. 이미 당신이에요. 용기 내세요. 오빠가 연애를 시작했다. 지은아, 소개시켜줄게. 그의 여자친구. 밝은 미소. 우리는 오두막에서 만났다. 언니 이야기 들었어요. 존경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가족이 다시 모이는 느낌. 하지만 이번에는 강요가 아닌 선택. 혜자 씨가 연락했다. 지은아, 볼일 있어? 제주로 왔다.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늙어 보였다. 미안해. 내 아빠 사랑했어. 하지만 잘못했어. 나는 물었다. 후회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이제 혼자 살아. 나는 말했다. 좋아요. 그게 대가예요. 그녀가 나갔다. 눈물을 흘리며.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공감했다. 소설이 베스트셀러 됐다. 인터뷰 요청이 왔다. 나는 거절했다. 익명으로요. 하지만 속으로는 자랑스러웠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빛이 됐다. 오두막에서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워크숍 센터. 치유의 집 참가자들이 모였다. 이야기 나누기, 바다 산책. 여기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들의 말에 내 상처가 아물었다. 추석이 다가왔다. 올해는 마을 사람들과 송편 파티. 웃음소리 가득. 오빠와 그의 연인이 왔다. 가족이네. 오빠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진짜. 하지만 밤에 홀로 앉아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아버지의 마지막 미소. 강한의 그 말이 위로가 됐다. 복수는 파괴가 아닌 재건이었다. 나는 강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 묻는다. 그날 용서할 수 있었을까? 봄바람이 제주를 녹였다. 센터가 활기찼다. 나는 매일 사람들을 만났다. 각자의 이야기, 내 거와 닮았다. 배신, 희생, 깨달음. 언니, 어떻게 용서해요? 젊은 여자가 물었다. 나는 바다를 가리켰다.
저 물결처럼 흘려보내요. 하지만 잊지 말고. 오빠의 결혼 소식. 지은아, 내가 증인 오두막에서 웨딩 파티. 꽃과 웃음. 나는 드레스를 입고 섰다. 오빠, 행복해요. 그는 안아주었다. 너 덕이야의 혜자 씨는 초대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멀어졌다. 소문에 병이 났다. 하지만 나는 기도했다. 쉬어요. 책 2번째 판 서문에 썼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시작이에요. 독자들이 모였다. 팬미팅 대신 오두막 워크숍. 감사해요. 그들의 눈빛에 내 눈물이 고였다. 여름, 사랑이 왔다. 센터 참가자 중 한 남자. 당신 이야기, 제 거 같아요. 우리는 산책했다. 바다 보며 대화. 복수했어요. 그가 물었다. 나는 웃었다. 네, 그리고 치유 키스. 부드럽게. 새로운 시작. 가을 추석. 가족 모임. 오빠 부부, 마을 사람들. 오두막 가득. 엄마, 아빠, 보세요. 나는 속삭였다. 평화로웠다. 겨울, 눈이 내렸다. 연인과 난로 앞 사랑해 이 그의 말에 나는 답했다. 나도 하지만 깊은 곳, 여전한 그림자. 시간이 흘러 오두막은 전설이 됐다. 센터는 유명해졌다. 나는 강연자. 복수는 자유예요. 청중이 박수 쳤다. 오빠의 아이가 태어났다. 이모, 안아봐. 작은 손이 내 뺨을 만졌다. 강해질 거야. 나는 속삭였다. 혜자 씨가 돌아갔다. 소식 들었다. 미안하다고 그녀의 마지막 말. 나는 꽃을 보냈다. 용서. 아니, 놓아줌. 연인과 결혼. 오두막에서. 바다 증인. 영원히 우리는 맹세했다. 이제 나는 평화롭다. 하지만 그날의 말, 아직 메아리 친다. 자격 없어. 그게 나를 만들었다. 용서할 수 있었을까? 아니, 그럴 필요가 없었어. 나는 이미 충분했으니까.